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민준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수연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들은 내 눈을 피해 숨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민준은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수연이 더 젊고 더 매력적이지.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발겼다. 나는 10년 동안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그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버렸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재산 분할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려 했다. 내가 번 돈. 그건 우리 가족 돈이었어. 그의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나는 패배했다. 사회는 그의 편이었다. 그는 잘나가는 IT 회사 임원,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도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는 집을 나왔다.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수연의 웃음소리, 민준의 손길.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니까. 대신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을. 소셜미디어로 공통 지인 통해. 민준은 승진했다. 수연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척 사진을 올렸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잊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가끔 내 소식을 물어보는 척하며 그 여자 이제 어때? 라고 수근거렸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처음엔 그냥 잊으려 했다. 새 직장을 구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그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더 무너졌다. 민준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낙태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서둘지 않기로. 그들은 행복한 척 살고 있으니까. 그 행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기로. 민준의 회사 동료 중 한 명, 재훈을 알게 됐다. 그는 민준을 싫어했다. 승진에서 밀려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우연을 가장해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이야. 재훈 씨, 그는 놀랐지만 반가워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민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람, 여전히 잘나가네. 재훈은 술기운에 민준의 약점을 털어놨다. 회사 내 비리, 세금 포탈 의혹. 나는 메모했다. 머릿속에. 수연은 이제 민준의 아내 행세를 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봤다. 수연의 미소가 거슬렸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과거에 작은 사기를 친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장학금 관련. 증거는 오래됐지만 나는 파헤쳤다. 인터넷, 옛 동창들 통해. 나는 변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 요즘 강해졌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임신을 포기한 그날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됐다. 살아있는 건 복수를 위한 껍데기뿐. 민주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가끔 마주치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봤다. 잘 지내? 그 질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잘 지내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게. 그 기다림이 나를 지탱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었다. 차가운 얼음처럼 서서히 상대를 얼려 죽이는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2년째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다. 돈은 조금씩 모았다. 하지만 그 돈은 복수를 위한 자본이었다. 민준의 회사는 성장했다. 그는 이사로 올라섰다. 수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부유한 주부 행세를 했다. 그들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 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 대신 재훈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술을 마셨다. 재훈은 민준을 증오했다. 그 새끼, 회사 돈으로 개인 경비 처리해. 그는 증거를 보여줬다. 이메일, 영수증 사본. 나는 복사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수연의 약점도 파악했다. 그녀의 과거 사기, 그리고 최근에 민준의 돈으로 산 명품을 과시하는 습관. 그녀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세무 전문가를 알게 됐다. 우연히.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척하며 정보를 모았다.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밤에 잠 못 이룰 때마다 생각했다. 이게 맞아? 그냥 잊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민준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나를 파괴했다. 내 자존감, 내 미래, 내 아이까지.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다. 그게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러웠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흔들었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작은 거부터. 그의 부하 직원이 실수한 걸로 위장해. 그 직원은 해고됐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재훈이 말했다. 요즘 민준이 예민해. 팀 분위기 엉망이야. 수연 쪽도.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에게 수연의 과거를 슬쩍 흘렸다. 동창 행세를 하며 그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취소했다. 수연은 당황했다. 민준에게 투정 부렸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대가를 치렀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 새로 사귄 남자도 결국 떠났다. 너 너무 차가워. 그의 말이었다. 맞았다.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복수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요즘 무섭다.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도 외로웠다. 재훈과 가까워졌다. 그는 나를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이용할 뿐이었다. 어느 날 그가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그는 서운해했지만 주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잠시.
하지만 곧 묻었다. 민준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는 죄책감 느꼈을까? 계획이 구체화됐다. 민준의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할 준비.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수연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아이를 가졌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잃은 아이가 떠올랐다. 분노가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드디어 움직였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민준의 세금 포탈 증거. 재훈이 준 자료였다. 조사는 시작됐다. 민준의 회사에 세무조사관이 왔다. 그는 당황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로비를 시도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벌금과 함께 회사 이미지 타격. 수연은 스트레스 받았다.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떠났다. 내가 흘린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화풀이 했다. 당신 때문이야. 그들의 싸움 소리가 이웃에게까지 들렸다. 나는 멀리서 봤다. 재훈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완전 막갔어. 술만 마셔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민준이 나를 찾았다. 갑자기 연락이 왔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초췌했다. 도와줘. 내가 아는 사람 통해 그는 로비할 사람을 찾았다. 나는 웃었다. 왜 내가? 그는 애원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빛에 후회는 없었다. 그냥 절박한 뿐. 나는 거절했다. 대신 말했다. 수연 씨 임신 축하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일어나며. 그 순간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 없었다. 수연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사기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사업이 타격받았다.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갔다.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수연의 임신.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내 삶을 빼앗았다. 나는 도유도.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잃은 내 아이가 나타났다. 엄마, 왜? 재훈이 변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이용만 하니 화냈다. 너 민준 복수하려는 거지. 그는 알았다. 그만해. 위험해.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떠났다. 증거를 가져갔다. 일부. 나는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민준의 조사가 깊어졌다. 그는 해임 위기였다. 주식 떨어졌다. 그는 수연을 탓했다. 그들의 결혼이 균열났다. 수연은 유산 위기였다.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이게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민준의 회사는 위기였다. 세무조사로 벌금 수억. 주주들 반발. 그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수연은 유산했다. 병원에서 울었다. 민준은 그녀를 위로할 힘도 없었다. 술과 도박에 빠졌다. 나는 지켜봤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제보는 익명. 하지만 재훈이 배신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한 거야. 민준은 나를 찾았다. 집으로 왔다. 너였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부인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하지만 위협했다. 죽여버릴게.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두려웠다. 처음으로 내 삶이 위험했다. 수연은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이까지. 나는 답했다. 내가 내 아이 죽였어. 그녀는 충격받았다. 몰랐다. 민준이 숨겼다. 그들의 결혼은 끝났다. 수연은 집을 나왔다. 민준은 빚더미. 과거 지인들 떠났다. 그는 나를 원망했다. 하지만 사회가 그를 버렸다. 그의 평판 무너졌다. 나는 승리감 느꼈다. 하지만 공허했다. 내 삶은 어땠나? 친구 없고 사랑 없고 그냥 복수뿐.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재훈이 사과했다.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모두를 의심했다. 민준이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 없었다. 민준은 퇴원했다. 하지만 삶은 끝났다. 그는 작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수연은 해외로 떠났다. 과거를 피해. 나는 승진했다. 돈은 많아졌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내 잃은 아이. 새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가까워지지 않았다. 너 마음 닫혀 있어. 그는 떠났다.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파괴했다. 나는 더 차가워졌다. 사람을 조종하는 데 익숙해졌다.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용서해줘. 나는 만났다. 그는 늙어 보였다. 내가 잘못했어. 이번엔 진심 같았다. 나는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는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더 괴로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사라졌다. 수연도. 나는 서울에 남았다. 성공한 커리어우먼.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나도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한다. 사랑할 수도 없다. 거울을 본다. 내 눈빛은 죽어 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인가?